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지은이 새벽부터. 출판 워터베어 프레스. 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워터베어 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새벽부터라는 작가님의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를 들고 왔습니다. 책을 처음 봤을 때 작가 이름이 적혀야 할 자리에 새벽부터라고 써 있어서 이름이 어디 써 있지? 라고 한참을 찾았는데요. 그 이유를 책을 읽다 보니 알았어요. 작가님은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으셔서 새벽부터라는 익명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60대 중반을 살고 있으며 은퇴 후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새벽부터님. 새벽 풍경과 커피, 아내와 가족, 마라톤과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새벽부터님의 따뜻하지만 슬픔이 공존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하신다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진솔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들어가며 경비원 근무 3년이 지났다. 2년은 아파트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건물의 시설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마주한 새벽의 풍경과 떠오른 슬픔을 쓰는데 트위터의 익명성은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글을 써본 적이 없지만 내가 읽었던 세계와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일관되게 유지한 삶은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 사면의 벽을 책으로 채우고 싶었던 꿈을 꾸었고 살아오면서 그 꿈을 이루었다. 초라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읽었던 모든 세계의 문을 스스로 열었다. 스승이 없는 근본 없는 독서였지만 나름대로는 체계적이었다고 믿고 있다. 50대에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클래식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였는데 나는 그 미지의 세상이 궁금해 무조건 듣기 시작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환희를 만났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였고 때로 음악은 내 슬픔을 다독였다. 영원을 향하는 그리움의 세계를 들었고 그 아름다움의 기억으로 행복한 시간이 많았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내 언어로 짧게나마 쓰고 싶었다. 살아오면서 혼자서 읽었던 책과 들었던 음악, 그리고 바라본 세상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 나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문학이나 사회, 역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유일한 성과였고 위안이었다. 딱 한 친구가 있기는 했다. 글을 쓰던 친구였는데 책과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친구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그나마 그런 이야기는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읽으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글을 쓰고 싶었다. 오래도록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 때때로 마음을 흔드는 글을 쓰고 싶었다. 내게는 세상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가득한 슬픔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늘 겉돌았다. 다행스럽게도 트위터에 글을 쓰면서
여러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졌다. 한쪽에서는 투자와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한가하게 삶이 슬프다고 중얼거리는 60대 중반 경비원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읽어주었다. 읽어주신 분의 격려에 힘입어 세상에 한 권의 책을 선보인다. 깊이 없는 내용에 슬픔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누가 읽어줄 것인가 두렵다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는 빛나는 사람들의 기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위안으로 어쩌면 무모한 용기에 힘을 더한다. 무엇보다도 아내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 행복하다. 게으른 나는 트위터가 아니었다면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을 단 한 줄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로 결혼 39주년이다. 나는 신혼 시절에 술을 마시고 남은 2,600원을 봉급이라며 아내에게 줬던 철부지였다. 아내는 말없이 봉급 봉투를 받았는데 혼자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부끄럽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 내가 늦게 철들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세월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아내의 모든 아픔은 내 책임이다.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행복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내가 상상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아내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아내가 아프다. 나는 오래도록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내와 함께 바라보고 싶다. 설령 우리가 나눌 것이 슬픔이라 해도 당신이 있는 세상이라면 나는 웃을 수 있다. 도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부모님 아래서 큰 부족함 없이 자랐다. 최소한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다. 그 시절에는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다. 내가 일찍 스스로 무너진 것은 순전히 내 책임이었다. 아버지는 아래로만 내려가는 아들을 끝없이 사랑하셨고 탓하지 않으셨다. 한때는 자랑이었던 아들의 전락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내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이었다. 아주 조금 그런 이야기를 글에 담았다. 생각해보면 쓸 수 없고 쓰지 못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결국은 쓸 수 있는 이야기만을 쓴다. 삶이 지난 자리를 돌아본다. 그동안 글을 읽어주고 책으로 꾸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트위터의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 일찍이 책의 출판을 제의하고 분에 넘치는 칭찬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준 워터베어 프레스의 관계자분들께 정중하고 다정한 감사를 드린다. 경비원. 우울한 일상을 지켜낸 것은 출근의 힘이었다. 밤의 경비실에서 내가 지킨 것은 흔들리는 마음이었다. 2021년 1월 4일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 연금에 여생을 맡기고 유유자적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길고 돈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더라. 91세의 아버지는 오늘도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전기톱으로 고목을 벤다. 겨우 35년 근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잠깐이지만 나태했었다. 2021년 2월 10일 눈술기와 청소를 마치고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니 일하는 여성분이 오늘은 자기가 사드리고 싶다면서 결제를 못하게 한다. 지금 그 커피를 마시며 봄을 예감한다. 2021년 2월 25일 경비원 월급날, 평생 25일이 월급날이다. 수령액 203만 4천 원. 의료보험도 해결되고 참 좋다.
현직에 있을 때 월급날 행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경비원 월급날은 참 행복하다. 아내에게 100만 원 송금하고 쉬는 날이라 나가서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3월 25일 아파트에 목련과 벚꽃을 심은 사람을 원망한다. 군대에서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 했는데 지금 내 심정이 꼭 그렇다. 그래도 오늘은 월급날이다. 또 이렇게 경비원의 한 달이 간다. 잘 버텨준 나를 칭찬한다. 2021년 8월 19일 아침에 경비실 앞에 서 있는데 가끔 마주치는 초등 4학년 여자아이가 아저씨 큰일 났어요. 내일만 지나면 방학이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담임선생님 얼굴을 잊어버려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는 다음에 봬요. 인사를 남기고 간다. 그렇게도 아이를 밝게 키운 부모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2021년 10월 16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을 아파트 경비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보낸다. 따뜻한 히터가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곳 경비실의 밤은 늘 평온하다. 찾는 사람이 없다. 밤에는 음악을 들으며 무언가를 읽는다. 오늘은 나주배 3개를 선물로 받았다. 2021년 11월 5일 낙엽을 쓸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예쁜 낙엽 밟으며 걷게 쓸지 말고 놔두면 안 되냐고 그러신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할머니의 가을은 참 아름답구나. 2022년 5월 26일 새벽에 소나기가 내렸다. 요란한 바람이 불었는데 비는 조금 내렸다. 출근하는데 아내가 비바람에 나무가 쏟아낸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 걱정을 한다. 부부는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쓸다 보면 끝이 보인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하는 일이 나에게는 위안이 된다. 돈 받고 하는 운동이다. 2022년 9월 5일 태풍 소식에 경비원은 바쁘다. 아파트 계단 창문을 일제히 닫고 열지 말라고 방송을 해도 올려다보면 또 열려있는 창문이 있다. 태풍 소식도 방송도 그들에게는 남의 일이다. 빗물이 들어오면 관리실에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는 일인 것이다. 오늘 몇 번 창문을 닫아야 태풍이 지나갈까. 2022년 10월 27일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의 좋은 점은 언제나 근무 다음 날은 쉰다는 데 있다. 단점은 쉬는 다음 날은 근무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새벽 5시 40분에 교대하면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마음 따뜻한 격려를 주고받는다. 가로등 아래서 그런 마음들이 또 하나의 불빛을 만든다. 고맙다. 아내. 한 사람의 삶은 사랑의 기억이어야 한다. 나는 한 사람의 삶은 사랑의 기억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는 일치와 함께 견뎠던 슬픔이 모여 삶을 이룬다. 사랑은 일치와 슬픔의 기록이다. 2022년 3월 25일 월급날이다. 새벽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챙겨주고 맛있는 도시락도 싸줘서 오늘 월급을 받는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럼 그 고마움을 숫자로 표현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다.
오늘 월급이 입금되면 전액을 아내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2022년 4월 23일. 퇴근하면 5시 50분. 아내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24시간 만에 만나서 1시간 동안 함께 걷는다. 결혼 37년인데 아내는 늘 설렘을 주는 사람이다. 최고의 대화 상대는 아내라고 믿고 있다. 오늘은 걸으면서 삶이 복잡하던 시절에 다녔던 여행의 기억들을 소환했다. 잘했다고 서로 칭찬했다. 2022년 4월 30일.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 과일과 야채를 따로, 반찬도 여러 가지 싸주는 아내의 정성 덕분에 맛있는 점심과 저녁을 먹었지만 설거지는 하지 않고 가져갔다. 그러다 김치 국물만 흔들어서 가져갔더니 아내가 좋아했다. 다음에는 설거지해서, 지금은 완전히 말려서 가져간다. 늘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2022년 5월 22일. 어제가 생일이었다. 아내가 하늘만큼 사랑해라고 쓴 봉투에 축하금 20만 원을 넣어줬다. 아침에 미역국과 잡채도 해주고 점심은 내가 샀는데 행사가 끝나고 아내가 자기 생일에도 그렇게 했다면서 아이들에게 받은 돈의 분배를 요구했다. 기억이 희미했지만 후안이 두려워 절반을 줬다. 아깝다. 2022년 5월 27일. 아내의 통장 잔고를 모른다. 아내도 내 잔고를 모르지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아내에게는 얼마간의 수입원이 있다. 아내가 고춧가루 9kg을 미리 주문하고 블루베리 5kg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는다. 달라고 하면 째째하다고 얼버무린다. 나는 더욱 가난해진다. 2022년 6월 19일. 아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즐겨 쓰는 표현이고 아내님께 여쭤봤더니 그렇게 생각한단다. 단,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든다. 2022년 6월 14일.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받기 전 사전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항암과 방사선이 끝나면 자궁과 난소 제거 수술을, 3개월 후 뇌종양 수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어둡던 밤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암 수술을 받는 사람이었다. 동병상련이 부러움으로 바뀌던 밤, 아내와 나는 울 수도 없었다.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픈 것은 아빠의 일이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생활 잘하고 마음으로 기원해. 8개월 동안 3번의 수술을 받았다. 전에도 아내는 3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아내를 수술실에 보내고 울었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아내를 보며 울었다. 내가 아픈 아내를 보고 울었던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못난 남편의 회왕 같은 것이었다. 아내는 많은 위기를 넘기며 삶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늘 아프며 그렇게 잘 살아간다. 그 시절 아내가 감당했을 절망을 생각하며 혼자서 운다. 2022년 8월 15일. 쉬는 날은 거의 밖에서 점심을 먹는다. 오늘은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집에서 먹자고 한다.
간청에서 모시고 나왔더니 맛있다며 잘 먹는다. 그런 모습을 보니 눈물겹도록 고맙다. 내 기쁨의 중심에는 아내가 있다. 나는 혼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내와 함께하는 세상이 오래 이어지기를. 2022년 8월 18일.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며 아내와 함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삶을 살고 싶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내의 빛나던 시절에 나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안타깝고 후회스럽다. 2022년 9월 9일.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하루 종일 음식장만 하느라 바쁘다. 추석 점심에 다들 불러서 식사를 한단다. 힘든 일이 많아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어떤 힘이 아내를 움직이는지 모른다. 내가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의 8알은 아내 덕분이다. 나는 아내의 남편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2022년 11월 4일. 아내와 함께 있으면 끝없는 이야기의 향연이 펼쳐진다. 아내와는 화제의 빈곤이 없다. 식탁에서도 이야기는 또 새롭게 시작되어 식사 시간이 길어진다. 사랑은 몇 번 반복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생전 처음인 신기한 이야기로 들어주는 것이다. 아내와 저녁 통화를 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다. 3. 슬픔도 쓰다 보면 아름다워진다. 그리 때로는 삶을 미화한다. 슬픔도 쓰다 보면 아름다워진다.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 나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쓸 것이다. 희망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시작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4월 6일. 나이 들어서도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60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보니 노익장이라는 단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미 생의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의 몸부림으로 여겨진다. 뒤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조용히 지켜보는 삶이 아름답게 보인다. 내가 요즘 우울한 탓일까? 2022년 6월 7일. 나는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지 않는다. 형제에게도 하소연을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견딘다. 오히려 트위터에 적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 내가 술을 끊었던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절벽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반복되는 슬픔은 사람과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낸다. 기쁨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2022년 7월 10일. 삶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기다렸던 것은 60대였다. 60대가 되면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희망은 허망한 것이어서 내 주인은 온통 지뢰밭이었다. 한 걸음도 마음 놓고 디딜 수 없다. 의무는 선택의 여지와 무관하다. 경비 근무를 마치고 병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본다. 그렇다. 2022년 7월 17일. 단순하게 산다. 술, 담배, 커피, TV, 영화 없는 세상을 산다. 어쩌다 보니 그렇다. 자주 통화하는 친구에게도 가정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마음 깊은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아는 사람의 삶이 궁금하지 않다. 기차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편하다. 2023년 8월 13일. 아침 6시 30분에 친구가 전화를 했다.
매일 전화를 주고받는 유일한 친구다. 오전 오후에 교대로 전화를 하기도 한다. 먼저 날씨를 묻고 시작한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친구도 세파에 흔들리는 나도 외로운 것이다. 가끔은 술을 마시고 밤에 전화를 해도 기꺼이 받는다. 외로움을 받는 것이다. 2024년 2월 12일 아파트에서 근무할 때 새벽이면 상가 편의점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직원분이 가끔 계산을 긋고 사양했다.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마음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일을 그만두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면서 그분을 생각한다. 아침에 근무가 끝나면 남편 트럭을 타고 퇴근하는 모습도 기억에 있다. 내가 세상에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2022년 1월 27일 가난하고 삶이 힘겨울 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확신이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길을 걸어야만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책을 사지 않으면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삶이 힘겨워 음악을 사치라고 여기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 2023년 12월 14일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공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며 마음의 여유나 너그러움은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는 말이 자랑스러운 경험담으로 회자된다. 이제는 그런 세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나는 사랑을 생각한다.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무엇도 귀찮아하지 않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살아가며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를 간직하는 것이 단 한 번뿐인 생을 대하는 내 마음이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준다. 2023년 11월 2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확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그것이 삶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다. 의무의 고단함이 나를 지탱하기도 한다. 이것은 내 운명이고 나는 운명의 길을 따른다. 내가 가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삶을 배운다. 그런 습득이 나를 지킨다. 2023년 12월 23일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한마디로 내 배움에는 족보가 없다는 말이다. 어떤 책을 읽으라고 가르침을 준 사람도 음악 세계의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었다. 마라톤을 하거나 지리산을 오를 때도 나는 혼자서 새벽의 길과 산에 있었다. 군대에서 구보 나고자였던 내가 마라톤과 산을 오르는 능력에서 일정한 수준에 오른 것은 측정 가능한 것이지만 책을 읽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 일이나 음악을 통해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것에는 설명의 수단이 없다. 그저 단순하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적을 뿐이다. 그래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제 더 배워서 어디에 쓰겠는가. 나에게는 노익상의 열정이 없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나는 여기에 쓰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2023년 12월 15일 어둠을 따라 강한 비가 내렸다. 빗소리에 섞여 잠들었다. 비가 그치면 추운 겨울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삶에 다가오는 슬픔처럼 알고 있지만 피하지 못한다.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고 당신의 체온에 기대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겨울을 보내야 한다. 아내가 아픈 후 내 삶이 밝아졌다. 이제는 밝아져야 하고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깊은 성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이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삶이 힘겨우면 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무엇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한다. 2024년 1월 5일. 밤이 주는 망각과 휴식의 시간이 끝났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하루이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시간에 나는 피할 수 없는 의무와 만난다. 내가 맞이하는 하루에는 내가 향하는 기다림이 없고 의무가 나를 기다린다. 행복과 성공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반짝이지만 의무는 조용하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 순서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삶은 또 신기한 것이어서 어떤 순간에도 누가 부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어둠은 내가 만나는 살아있는 순간이고 내 마음의 어둠에 섞여 있는 아주 작은 사랑의 움직임은 오직 나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7일. 삶을 돌아보면 안 된다. 지나간 시간은 그대로 잊어야 한다. 내가 맺었던 인연도 과거에 내가 만들었던 것이다. 시간이 사람을 결정한다. 오늘 내가 만나는 시간과 사람들이 정확한 내 모습이다. 삶은 이어진다고 믿지만 세월이 가면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고 나는 그곳에 있다. 지나간 시간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2024년 1월 23일. 일요일에 후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후배의 첫 마디가 내 목소리가 밝다는 것이었다. 대화 중에도 몇 번이나 정말 목소리가 좋아졌다는 말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내가 어떤 슬픔과 애달픈 일상을 견디고 있어도 나는 밝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삶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술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술이 만드는 과정이자 자기 연민, 우울이 나를 떠났다. 나는 많은 시간을 술의 허망함에 기대며 살았다. 이 새벽은 어둡고 고단하지만 그때는 참혹했다. 나는 술이 주는 짧은 위로에 기대지 않고 다만 사람의 온기에 마음을 주며 새벽을 견딘다. 2024년 2월 16일. 사람은 언제 늙는 것일까? 나는 체력적으로 약해졌다는 느낌이 없다. 지금도 산에 오르는 속도나 지구력에서 나를 앞서는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주위에 없다. 나는 책을 구입하는 고객이며 지적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에 눈물 흘리고 슬픔에 반응한다. 계절 앞에서 새로운 기다림으로 설렌다. 세상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돈을 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여러 세계가 있다. 2022년 4월 25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더니 아버지께서 용돈 20만 원을 주신다. 90대의 아버지가 60대의 아들에게 주시는 용돈을 활짝 웃으면서 받았다. 자식에게 돈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한데 아버지께 받으면 그냥 좋다. 자식은 영원히 철들지 못하는 존재여서 부모님 앞에서는 나이가 들지 않는다. 2022년 5월 4일.
아버지께서 70대 중반이었을 때 이제 일은 조금만 하시라고 했더니 사람은 일하다 죽는 존재라고 하셨다. 92세인 지금도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패신다. 여행과 맛집의 애호가인 아버지는 여행과 맛있는 음식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신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이 되지 못했다. 2022년 5월 5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본가에 다녀왔다. 선물과 봉투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기어이 점심을 사셨고 어머니는 받은 봉투를 끝내 아내에게 주셨다. 내 돈이 아내에게 간 것이다. 머위를 잘라서 삶고 두릅도 끊고 상추도 솎아서 돌아왔다. 돌아올 때 부모님을 바라보며 아득한 슬픔을 안고 왔다. 2022년 5월 24일 장모님과 8년을 함께 살았다. 바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셨다. 그러다 많이 아프셨고 아들이 모시러 왔을 때 내가 모시겠다고 했다. 딸을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사위인 나는 알아보셨다. 언 땅에 장모님을 묻으며 불효의 회환도 함께 묻었다. 장례식 끝나고 아내가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했다. 2022년 5월 28일 어제 본가에서 건강이 안 좋아지신 어머니를 바라만 보다 돌아왔다. 병원 순례에도 지친 어머니께서 이제는 입원도 마다하신다. 반복되는 모든 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 동네의 모든 할머니는 혼자 산다. 어머니는 그 자유를 부러워하신다. 슬픈 역설이다. 사랑은 자유를 포함한다고 믿는다. 2022년 6월 16일 요양병원에 가서 아버지 입원 상담을 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떡을 사들고 본가에 갔다. 맛있게 드신다. 결정의 촉박함은 가족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결정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미룬다.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을 듣는다. 위로가 아닌 슬픔을 위해 슈베르트를 듣는다. 막막해야 슈베르트다. 2022년 6월 19일 아버지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 더 산다고 별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하시는데 보탤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내게는 심한 무기력과 우울이 찾아왔다. 극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대로 무심히 앉아 견딘다. 시간이 더디 흐르지만 그래도 시간의 힘을 믿는다. 책을 읽고 지금 저는 책장을 덮으며 가장 먼저 작가님이 즐겨 들으신다는 클래식들을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작가님의 글 중간중간 클래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 그 음악들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찬사를 보내시나 기대하며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결론은 저도 오늘부터 클래식 듣는 걸로. 저도 말러를 좋아하게 돼버렸네요. 몇 자 안 되는 짧은 글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운이 남아 글을 읽고 있으면 왠지 작가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느낌.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느낌.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 쓰여진 글을 읽고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아내분은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 사실 뒤의 내용들 더 낭독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눈물이 너무 나서 녹음하다 계속 감정이 안정이 안 돼서 그만 녹음하는 거 포기하고 낭독해드리지 못했어요. 특히 아버님과 어머님 이야기 쓰신 거 보고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낭독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책을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랜만에 참 좋은 글을 읽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